All right, now to shares of Tesla, which are under a lot of pressure, not only to start the week, but have been for the year. Of course, 2024, not a great year so far for Tesla investors, though had a 안녕하세요. 최근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서학개미 분들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서학개미 분들께서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을 비웃는 개미분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주가가 잘 올라가는 마소와 엔비디아도 사고 있지만 테슬라 주식과 레버리지 ETF까지 더해진다라면 압도적인 매수세가 서학개미 분들한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릴수록 더 산다라는 것은 테슬라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를 보더라도 테슬라가 하락했을 때 주었던 분들, 곡소리가 나올 때 사셨던 분들은 다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사고 있죠. 아크 펀드에서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테슬라를 사고 있는데요. 1월 25일에 테슬라를 17만 주 가량을 샀고 1월 26일에도 18만 주 가량 매수하였습니다. 1월 29일에도 테슬라를 샀으면서 1월 30일에도 테슬라를 매수했습니다. 1월 31일에도 샀고 2월 1일에도 샀으면서 2월 2일까지 사고 있는데요. 그리고 2월 5일 또다시 테슬라를 사고 있죠. 지금 8거래일 연속 아크 펀드에서 이례적으로 테슬라를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그리고 이런 캐시우드를 개미분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주주분들 중에서 캐시우드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캐시우드는 테슬라로 큰 돈을 벌었고 테슬라 트레이딩을 잘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인지가 중요하겠죠.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등하기 직전 바닥을 찍었을 때랑 비슷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지금 바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최고 곡소리가 나왔던 시기가 2022년 10월인데요. 이때 $100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모두가 엔비디아를 팔아야 된다라고 했죠. 게이밍 칩 파는 회사가 어떠한 미래가 있느냐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PSR이 10이었고 PER이 36이었죠. 그렇다면 현재 $180에 거래가 되고 있는 테슬라는 과연 바닥일까요? 정말로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PSR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5이고 PER 같은 경우에는 42인데요. 테슬라의 PSR이 엔비디아보다 낮고 PER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 제조업체 수익 구조 특성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엔비디아 바닥대랑 정말로 흡사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메타를 잠시 보실까요? 최근에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400를 넘겨버렸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 3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밸류에이션을 테슬라에 비교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작년 7월 달에 $250를 넘겼을 때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면 그때 PER이 80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 PER 91, 100을 훌쩍 넘길 때도 많고 결국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에 투영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겠죠. 현재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일, 50일선, 100일선, 200일선 다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내려갈 것인데 테슬라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 지점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테슬라 매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익스트림 가매도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테슬라를 박앤세일 구간에서 살 수 있는 때일까요?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밸류에이션은 축소가 되었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0빌리언에 가까운 현금을 들고 있고 이 돈으로 앞으로 나올 미래 제품을 비롯해서 AI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과속화가 될 것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줄어드는 것에 반해 현금이 늘어난다. 이것은 청신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 베어리시 쪽의 의견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 안 좋은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우선 첫 번째 마진 압박인데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 압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전쟁 때문에 마진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기차 시대는 오려면 멀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에서 테슬라의 올해 가이던스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193만 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죠. 그리고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추고 있고, 만약에 테슬라가 200만 대 달성을 못한다라면 역성장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인데요. 현재 매 분기마다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이제부터 역성장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딜리버리 대수가 줄어들면 시장 점유율 역시나 테슬라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약 관련해서 여러가지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구입하는 것은 테슬라 차량이고, 일반적인 소비자들 외에 기업들, 조직들은 전기차 구매는 거의 테슬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거시 기업들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테스트를 돌리지만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와 같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차량 소프트웨어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최근에 벤츠 역시나 딜리버리 밴을 선보이고 있고, 리비안 역시나 딜리버리 밴을 다른 기업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역시나 조금 더 다양한 모델군들이 빠르게 나오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전기차에 대한 펀더멘탈은 변함이 없고,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같이 다시 한번 더 크게 폭등을 보여주려면 전기차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마진 회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확실한 매출을 보여주고, 그렇다면 월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포지션은 완벽하게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EPS는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8센트가 나왔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608 밀리언이 나오면서 비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출이 크게 늘어나야지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팔란티어의 성장률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애프터장에 크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나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 예상치는 616 밀리언이 나왔고, 올해 전체 가이던스 매출이 2.6 빌리언입니다. 3 빌리언이 나왔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하지만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내놓는 매출 예상치는 충분히 넘겨버릴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정부 매출이 아니죠. 팔란티어에서 내놓고 있는 미국 커머셜 매출이 최소 40%의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는 것에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말로 큰 건의 계약을 본다라면 NHS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헬스케어에서 크게 터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미국 커머셜 고객 같은 경우에는 22% 상승을 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커머셜 고객은 375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커머셜 매출 성장률이 32%라면 미국 쪽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70% 성장률이 나왔죠. 여기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주가를 올려주는 것인데요. 정부 매출 같은 경우에는 11%,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정부 쪽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크게 상승을 하는 미국 쪽 커머셜 매출인데요. 커머셜 부분의 상승에 따라서 순이익 역시나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4분기 때 무려 103건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와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뜻이고,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유한 현금이 3.7 빌리언 5조 가량이 되는데,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튼튼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팔란티어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알렉스 카프는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5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분기 연속 흑자가 무슨 뜻일까요? 다른 중소형주랑 더 이상 비교가 불가하고 이제는 클래스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소형주는 이렇게 5분기 연속 수익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팔란티어에서는 AIP가 팔란티어의 미래이고 모든 산업군으로 들어가서 플랫폼으로 지배적인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5분기 연속 흑자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S&P 500 편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S&P 500 편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팔란티어가 S&P 500 편입되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확하게 우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버는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팔란티어 역시나 정고점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40를 훌쩍 넘겨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유동성만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50에 육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팔란티어의 수익 구조 마진이 우버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AIP 부트캠프를 통해서 팔란티어를 체험하고 있죠. 그리고 4분기 때 영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전년도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매출 총이익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국 수많은 중소형주 중에서 돈을 계속 벌고 있으면서 미래가 촉망받는 AI 섹터, 그 중에서도 데이터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팔란티어, 숫자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분기마다 계약건을 크게 따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